혹시 나이 드신 부모님 재산 누가 옆에서 노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죠?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 아들의 정말 절박했던 싸움을 따라가 보면서 도대체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할 수 있는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치매 걸리신 우리 어머니가 옆집 사람한테 집을 줘버렸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믿기 힘든 소리 같죠? 근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철수, 가명 씨를 한번 만나보시죠. 이분한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생판 남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 기막힌 증여 사건의 전말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평생을 모은 재산을 그렇게 쉽게 남한테 줄 수가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당시에 연세가 80대셨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점점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시고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시는 일도 잦아졌다고 해요. 기억력이 확 나빠지신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증여 제약서라는 걸 쓸 당시에는요, 당신 이름 석자 쓰는 것조차 힘들어 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주장이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그럼 여기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 즉 키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양쪽 주장 한번 보세요. 완전히 평행선이죠. 아들 김 씨는 우리 어머님은 심한 치매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건물 받은 사람은 아니다, 계약할 땐 정신이 아주 또렷하셨고 본인이 직접 찍겠다고 해서 도장 찍은 거다 이렇게 맞선 거죠. 결국 이 재판의 핵심은 딱 하나로 좁혀집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던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어땠냐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법원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 이미 등기까지 다 넘어간 재산을 과연 다시 찾아오는 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럼 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이 나온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이 복잡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아들 김철수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이 그 건물 소유권 다시 어머니 앞으로 돌려놔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의사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 판결의 핵심 키워드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이 집이 더 이상 내게 아니게 되는구나? 이걸 아는 능력이에요. 이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는 정신적인 힘, 이걸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바로 이 능력이 어머니에게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법원이 어떤 논리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보면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병원에서 받은 인지기능 검사 점수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어머니가 의사 능력이 부족했구나. 이걸 먼저 인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이렇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처음부터 그냥 무효예요.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이 어머니가 이런 상태인 걸 알면서도 이걸 악용했다는 점까지 인정한 겁니다. 이건 거의 사기나 다름없다고 본 거죠. 와, 그럼 다행이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소송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김철수 씨가 이겼다고 해서 비슷한 모든 소송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요, 일단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등기가 진짜라고 일단은 봐줘요.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 사람 소유가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거 가짜다, 무효다 라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전부 소송을 건 가족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심하세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그게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바로 그 순간, 그 시점에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걸 아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요. 실제로 있었던 다른 사건을 보면요. 부산지방법원 판례인데 가족들이 바로 그 결정적 순간에 증거를 충분히 되지 못해서 결국 재판에서 진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그냥 우리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 정도 주장만으로는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기가 정말 힘들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인 셈이죠. 아, 그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기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예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꼭 챙겨야 할 예방 툴킷입니다. 첫째, 무조건 기록하세요. 병원에서 받는 MMSE 같은 인지기능 검사 점수, 평소 부모님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찍어두는 거. 이게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년 후견 제도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미리 법원에 신청해서 후견인을 지정받는 거예요. 그럼 후견인이 부모님이 잘못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부모님께 지나치게 친절하다거나 부모님이 재산에 대해 헷갈려 하시면 지체 말고 등기부등본부터 떼보고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재산은 지금 정말 안전한 걸까?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